네, 안녕하세요. 파운더스 에메랄드 이고은입니다. 오늘 이제 연휴 전날이잖아요. 그래서 실은 길이 굉장히 많이 막힐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안 막혔죠. 그렇죠? 예, 우리의 생각은 늘 빗나가기 또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저 실은 너무 막힐 것 같아서 모든 파트너가 있거든요. 예, 지레 겁을 먹고 그래서 오늘은 그냥 줌으로 봐야겠다 이렇게 한 파트너가 있는데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오라고 할 걸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내일 명절이라서 음식할 생각에 좀 이렇게 마음이 머리가 복잡하고 그러지 않으십니까? 아, 안 그러십니까? 네. 좋은 환경에서 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전을 붙이는 건 아닌데, 좀 재미있는 영상이 있어서 오늘 가져왔어요. 고맙네. 야. 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생일자 하나씩 마셔. 감사합니다. 운전하느라 피곤했을 텐데 이거 마시고 들어가서 한숨 자. 번갈아 가면서 해서 괜찮아요. 안 피곤해. 근데 우리 며느님은 결혼하고 처음 보는 것 같네. 작은아버지한테 가끔 그 안부 전화도 좀 하고 그래. 네? 그래야 서로 친해지지. 아유 바쁜데 안부 전화는 무슨. 다 마셨으면 들어가서 눈 좀 붙여. 저기 혜린이 혹시 편한 거 가져왔니? 없으면 내 거 줄게. 다 마시고 천천히 시작하자. 준비는 다 해놨어. 네? 우미. 미세스. 지금 나갈게. 가져가. 다녀오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9일 씨는 피곤하니까 들어가서 자고 나 안 자도 돼, 안 자도 돼. 아버님이랑 작은 아버님은 술 드시고 구영 씨랑 미영 씨는 데이트하러 나가고 다들 너무했다. 난 괜찮다. 그리고 저는 며느리니까 당연히 어머니랑 같이 음식을 만들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 맞죠? 어때? 내 예상이 맞았지? 어머니,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고생하세요. 뭘 할 줄 안다. 혜린이요. 혜린이 뭐 명절 음식 해봤겠어요? 시집 왔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차근차근 가르치면 되지. 그러니까 그걸 나에 가르쳐요, 엄마. 우리 조상 차례 지내는 거잖아. 무신의 제사잖아. 난 무씨라서 30년 넘게 명절 음식 했니? 무시들 다 뭐 했을까요? 예. 요즘에는 시대가 진짜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런 집 없잖아요. 있었군요. 예, 없는 줄 알았는데 있나 봅니다. 어, 여기 지금 뭐 이렇게 몇 분 남성 리더님들이 앉아 계시는데 되게 동공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제가 어떤 부모의 모습이 되어질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진짜 실제로 요즘에 각자 명절에 가더라고요. 여자는 친정에 가고 남자는 시댁에 가고. 네, 진짜로. 근데 그거를 또 양가 부모님들이 또, 오케이를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각 부모님들의 생신은 챙기지만 명절은 각자 보내는 그런 문화도 있고, 아예 여행 가는 집도 많으시죠? 네, 뭐 시댁과 여행 가는 게 얼마나 즐거울지 모르겠다만, 그 여행 경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한가름이 나는 것 같아요. 어디로 가고 어떻게 경비를 처리하느냐. 그래서, 저도 아직은 너무나 어려가지고 이 아이들이 시집가고 장가가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그 아이들이 명절이건 명절이 아니건 저를 좀 찾아오고 싶어하는 그런 부모가 되기 위해서 아미를 하고 있습니다. 어, 제 소개를 조금 더 드리면 제가 20대 사업을 시작해서 30대를 거쳐 40대가 살짝 됐다가 나라의 도움으로 다시 30대로 살고 있고 곧 또 40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20대부터 지금까지 했으니까 저도 좀 인생에 큰 일을 많이 겪으면서 이 세월을 보냈겠죠. 그래서
남들이 다 한다는 그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키우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어떻게 애 키우면서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어떤 쇼츠를 봤는데, 고두심 씨 다 아시죠? 전원일기 고두심 씨. 네. 그 전원일기 녹화가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녹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들 하나가 지금 있으신데 그 아들이 만삭일 때까지 녹화를 하고 애를 낳고 다시 그 2주 후에 녹화에 복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 한 번도 전원일기 녹화에 빠진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고두심 씨는 현재 성공했죠. 그래서 성공이라고 하는 그 길은 다 같은 것 같고 저는 그분만큼은 못했어요. 저는 근데 한 달 만에 저도 복귀를 해서 계속 아메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아메이에 진짜 많이 조인이 되잖아요. 근데 남자친구가 생기면 미팅을 안 나와요. 그 얼마나 만나고 싶겠어요. 그죠? 그리고 또 결혼 준비를 할 때 미팅을 안 나와요. 응? 그리고 또 임신 준비할 때 또 미팅을 안 나와요. 네. 저도 제 지난 일이지만 저도 인공수정도 하고 시험관도 했던 경험이 다 있거든요. 물론 뉴트리라이트로 자연 임신이 됐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런 시간 속에서도 최대한 저는 이 자리를 사수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 내가 직장을 다닌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을 하셔야 조금 그래도 성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저의 전직은 이렇게 치아를 만드는 사람이었거든요. 치과 기공사. 네. 너무 안 어울리죠? 네. 근데 일은 참 재밌었어요. 이렇게 만들기 이런 거 되게 모방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자연 치아를 모방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따라하고 이런 거 더 재밌게 했는데 저한테 이 일을 알려준 저보다 20년을 먼저 그 일을 하고 계신 분의 라이프 스타일을 제가 담고 싶지 않아서 실은 아메이로 전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장 생활이 4년 6개월이 전부 다예요. 그래서 아메이를 그거보다 훨씬 더 2배, 거의 3배의 기간을 아메이를 더 많이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라거든요. 아메이를 이렇게 오래 했다고 하면은. 근데 직장 오래 다니는 게 더 깜짝 놀랄 일 아닌가요? 매일 아침에 출근할 때 정말 기쁜 마음으로 출근을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미팅장 올 때는 좀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시잖아요. 예. 혹시 여기 집 투잡을 하시면 투잡이신 분들 매일 아침에 나가기 싫은데 억지로 이렇게 오래오래 직장을 지금 다니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얼른 탈출하시기를 제가 화이팅을 좀 해드릴게요. 이게 막 스포가 엄청 되네요. 더 동겨가지고. 어, 저의 스폰서님과 저의 엄마가 같이 찍혀 있는 사진이에요. 그래서 저 뒤에 가장 키가 큰, 그래도 작지만 저 소녀가 저희 엄마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서 있는, 밝게 웃고 있는 이 아이가 저희 스폰서님입니다. 저희 스폰서님 김나은 리더님 다 아시죠? 어, 패션이 정말 감각이 좋으신 그 당시에도 저렇게 반스타킹을 밑으로 내려가지고 주름져서 신는 센스를 발휘를 하셨네요. 네. 저는 이제 가족이잖아요. 여기도 이제 가족이랑 같이 다 사업 진행하시는 분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명절 때 만났단 말이에요. 제가 명절 때 만나가지고 저랑 저희 언니가 이렇게 밥을 먹고 있으면 꼭 서로 저희 스폰서님이 삐짓고 들어와가지고 뭔가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 얘기의 종착지는 어디일까요? 아메이였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이 언니가 아메이 얘기하러 또 오는구나. 근데 그렇게 조금씩 들었던 그 아메이가 어느 날 저한테 진짜 들리는 때가 오더라고요. 그게 언제였냐면 제가 여기 턱뼈에 오스테오블라스토마라고 하는 뭐 이렇게 희귀 종양이 있어요. 악성은 아니고 양성 종양인데 뼈가 이상 증식하는 거예요. 근데 그 종양이 이제 수술을 제가 3번을 하면서 임시 수입이 불완전한 수입이라는 거를 깨달은 거죠. 그래서 제가 어린 나이에 아메이를 알아듣고 했다고 하면 사람들이 너무 기특하다 하시겠지만 어쨌든 아팠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깨달을 수 있었고 어, 그, 그 아픈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필드에서 만나면은 거기서 얘기를 많이 들어주고 오시지 않나요? 내 얘기를 하기보다는. 예. 근데 우리 스폰서님은 어떤 전략을 세우셨냐면 저한테 수술을 하고 잘 회복하라고 뉴트리라이트를 선물해 주셨어요. 음. 근데 이제 제가 먹을 거니까 제 아이디로 이거를 구매를 해주셨었거든요. 그 당시.
예. 그래서 제가 쓰던 물건도 있었고 밑에 조금 뭐 회원이 달려 있기도 해서 그 당시에 6%라는 캐시백을 받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2만 얼마, 3만 얼마라는 그 돈이 되게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고, 퇴원을 해서 그때부터 조금 더 정확하게 아메이를 알아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요즘에 진짜 아픈 분들 너무 많잖아요. 그런 분들 만나시면 충분하게 들어주시고, 몸을 잘 회복하라고 뉴트리라이트를 좀 선물을 하시면서 비전을 제시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스폰서님이 처음에는 저한테 아메이를 전달하셨던 게 아니고 저희 엄마한테 아메이를 전달을 하셨고 그때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커가지고 아메이를 하게 될지 정말 모르셨겠죠. 저도 몰랐거든요. 예. 근데 제가 이렇게 아메이에 조인이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 스폰서님이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잘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잘은 모르겠지만 일단 제품을 써보니까 괜찮은 것 같았고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어 조금씩 성장하시는 모습이 제 눈에도 어린 제 눈에도 보였던 거죠. 그래서 지금 소비자분들의 그 자녀들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 명단의 확장이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이 커서 저처럼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음, 그때까지 성장을 해 있어야 그 아이들이 비전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은 뒤에 아메이에 대한 얘기를 그 수익 구조를 이렇게 하시잖아요. 앞에 퍼스널 스토리를 하시고. 근데 이게 뒤로 가면 갈수록 점점 눈이 작아지면서 조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돈 얘기가 제일 중요한데 수익 구조가.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제 얘기를 다 뒤로 빼버리고 바로 본론을 먼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들으시고 나 지금 빨리 시댁에 전부 치러 가야 된다 하시는 분은 먼저 가셔도 괜찮습니다. 아메이는 그냥 제조회사예요. 제조회사. 음, 제가 요즘에 다음 핀을 위해서 새로운 분들을 많이 만나고 있는데 아메이를 처음 아는 사람도 없고요. 또 아메이랑 비슷한 마케팅을 이미 들어보신 분들이 대부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거는 아메이는 제조회사라는 것이 다른 회사와 다릅니다. 라는 걸 설명 꼭 해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일반적인 유통은 제품을 만들어서 도매와 소매를 거쳐서 소비자한테 도달을 하죠. 근데 우리 아메이는 저 빌딩처럼 생겨있지만 실은 저희도 공장입니다. 아메이는. 공장과 소비자가 직접 구매를 하고 그동안에 연예인과 대기업이 가져갔던 광고와 유통 마진을 우리한테 다시 되돌려주는 마케팅인 거죠. 회사 소개는 끝입니다. 그 이상 알고 싶으신 분들은 스폰서님을 통해서 다른 자료를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얼마만큼 내가 광고와 유통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런 보너스 테이블이 있어요. 근데 이 테이블을 딱 보면은 느낌상 뭔가 조금 이상한 느낌. 4단계 또는 피라미드 이제 이런 안 좋은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가만 보시면은 광고와 유통을 한 만큼 우리가 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얼마큼 매출을 기여했느냐에 따라서 많은 퍼센테이지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좀 비교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보통 주로 이제 신세계 백화점을 이용을 하는데 신세계 백화점에도 또 VIP 등급이 있죠. 지금 트리니티부터 레드까지 다양한 등급이 있는데 이 등급을 정하는 기준은 뭘까요? 얼마큼 이 백화점에 기여를 했느냐에 따라서 이 등급을 정하는 거잖아요. 저기 트리니티 글씨가 작은데 최상위 999명이라고 써 있어요. 네. 저 등급에 들기 위해서, 저 등급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연말에 쇼핑을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도 내가 9%를 유지하기 위해서, 15%를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잖아요. 트리니티도 그렇다는 거죠. 그 사람들도 그래서 명품 연말에 엄청 많이 구매를 해요. 그래서 여기 제가 혜택이 어떤 혜택이 있는지 한번 아이고. 엄청난 스위치네. 요거 동영상 한 번만 눌러주실 수 있어요? 여기 밑에, 네. 혜택을 좀 보시면은, 뭐, 별거 없습니다. 전용 주차 서비스, 기념일, 설, 추석 기프트, 뭐, 스페셜 마일리지 혜택, 뭐, 해외 퍼스널 쇼핑 서비스, 아카데미 할인, 뭐, 별거 없어요. 보시면.
응. 진짜 별거 없죠? 근데 요거를 하기 위해서 999명 안에 들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한다는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도 결국에는 매출을 얼마큼 기여를 했느냐에 따라서 등급이 정해지는 거고 제가 가만 살펴보니까 우리가 전국에서 999명 안에 그 백화점에서 돈 많이 써서 드는 게 쉬울까요? 다이아몬드가 되는 게 쉬울까요? 너무 이건 다이아몬드 훨씬 쉬운 거잖아요. 근데 혜택은 어떻죠? 훨씬 더 비교가 안 될 만큼의 혜택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이렇게 등급이 나눠져 있다고 신세계 백화점을 누가 피라미드라고 다단계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음, 음. 제품은 매우 많다. 술과 담배를 빼고 거의 모든 제품이 판매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어, 저는 진짜 제품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에 좀 이렇게 저도 모르게 제품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막 힘줘서 얘기하는 제품이 전동 칫솔이에요. 전동 칫솔. 저 치과에서 조금 일했잖아요. 여기 치과 의사 선생님도 계시는데 제가 주름 잡고 있는데 다른 전동 칫솔 진짜 써봤거든요. 그리고 치과에 앉아있으면은 여러 영업사원들이 오면서 다른 치약도 가지고 오고 다른 칫솔도 가지고 오고 다 가지고 와요. 그래서 그거를 돈 주고 내가 사지 않아도 다 써볼 수가 있는 그런 혜택이 있는데 진짜 잘 만든 것 같아요. 제가 어제도 밤에 들어가서, 저는 밤에는 전동 칫솔로 하고 아침에는 일반 칫솔로 하거든요. 근데 그 상쾌함이 너무 다르고, 저 양치를 제대로 할 줄 알거든요. 근데 그 일반 칫솔로 양치를 제대로 하는 거랑 전동 칫솔로 대충 하는 거랑 비교했을 때 전동 칫솔이 훨씬 나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전동 칫솔은 제가 어떻게 설명했냐면 좀 신체가 불편하신 분 있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냥 이렇게 고안이 된 거고 일반 사람들은 양치 이게 스킬이 있으면 돼요.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아닌 것 같아요. 모두 다 쓰셔야 되는 거고 혓바닥에 백태 끼는 거 세게 닦으면 닦일 것 같죠? 근데 제가 아니더라고요. 네, 세게 닦으면 닦이는 게 아니라 혀만 까질 뿐이고 전동 칫솔 우리 뭐 되게 미세하잖아요. 근데 또 그 이 미세모가 일반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 미세모랑은 또 달라요. 일반 다른 판매 미세모는 양치를 하고 조금 이제 칫솔을 사용하는 기간이 생기면은 이 사이에 박혀가지고 혹시 찔려본 경험 있지 않으세요? 이랑 이 사이에 막 박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런 미세모가 아니라서 정말 잘 닦이고 혀도 그 혀 닦는 기능 아니어도 그냥 닦아도 너무 잘 닦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쓰고 있고 우리 아이도 이게 이제 어린이용 사이즈는 아니지만 부드러운 칫솔 목으로 되어 있고 또 이제 세게 하면은 또 얘가 딱 멈추잖아요. 그런 안정장치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도 스스로 얼마든지 양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죠. 그래서 좀 전에도 이제 청정기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던 것처럼 제품의 질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의 기호와 안 맞을 수는 있지만 제품의 질에 대해서는 내가 감히 이야기할 수준이 아니다. 라는 거. 그래서 여러 가지 제품을 한번 체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차피 써야 되는 이런 생필품을 이렇게 구독해서 쓰면 더 혜택이 있다는 거죠. 지금 3월 1일부로 제품 가격이 지금 오른다고 공지가 났잖아요. 그래서 아직 사용을 해보고 싶었던 제품들은 2월 말까지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엄마랑 아빠한테는 오래전부터 이렇게 골든팩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에머럴드가 되면은 시어머니, 파운더스 에머럴드가 되면 시아버지, 이렇게 다 골든팩을 해드리겠다고 우리 신랑한테,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렇게 양가 부모님을 다 골든팩으로 잘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먹을 때마다 저한테 감사하시겠죠? 그럼 저한테 시집살이 시킬까 안 시킬까요? 그래서 저는 실은 명절에 안 가려고 그랬어요. 저 매우 자유롭기 때문에 근데 안 가는 거 조금 아쉽다 생각해서 좀 차가 덜 막히는 이제 주일날 오후에 출발을 하는 걸로 얘기를 했습니다. 괜찮다. 너네 평생 때 아무 때나 알아. 이렇게 늘 말씀하십니다. 골든팩의 효과가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또 내가 원하는 물건을 10만 원만 모아서 매달 매달 주문을 넣으면 또 이런 토탈 캐시백과는 별개의 혜택이 있어요. 27만 5천 원이라는 혜택. 그래서 우리 핸드폰도 다 2년 약정으로 노예처럼 쓰지 않나요? 근데 이거 2년 약정
같은 건데 그 기간이 왜 이렇게 이거를 힘들어 하시는지 제품이 이렇게 많은데, 응? 근데 그거를 힘들어하지 않게 하는 게 또 사업자, 우리의 몫인 것 같아요. 제가 현재 구독하고 있는 거를 몇 가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전 계란도 구독해서 먹거든요. 네, 그래서 난각번호 1번, 계란이 이제 저희 집에 자동 결제가 돼서 날아오고 있고, 그 다음에 매주 채소도 저는 구독해서 먹어요. 어차피 먹어야 하는 채소, 이렇게 친환경 야채, 좀 팔로를 좀 찾기 힘든데 좋게 만들어진 그런 생산된 제품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구독해서 먹고,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하십니까? 이거 얼마 전에 가격이 올라가지고 거의 2만 원 가까이 이제 돈을 내기로 했습니다. 이게 완전히 이제 노예가 돼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장소 이렇게 노예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예. 그리고 이모티콘도 이렇게 월 6,900원으로 모든 이모티콘을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구독 경제는 소비자들을 위한 기업에서 내어주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용하지 못한다는 거는 너무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수입이 배분되는지 좀 알려드리면, A랑 B가 20만씩 제품을 썼다. 그러면은 3%, 둘 다 3%에 해당되는 6,000원에 해당되는 캐시백을 받겠죠. 또 A와 B에게 누군가가 아메이를 알려줬겠죠. 나와라! 네. 어, 요 A와 B에게 아메이를 알려준 나는 총 매출이 60만 포인트고 60만 포인트는 6%의 캐시백을 받아서 36,000원이라는 광고 유통 마진이 생기고 A랑 B가 가져갈 것을 빼줘야 되기 때문에 24,000원을 받게 되겠죠. 또 한 번, 저한테 알려준 스폰서님은 총 매출이 80만 점, 80만 점은 똑같이 6%네요. 그럼 48,000원이라는 광고 유통 기금이 생겨나게 되고 똑같이 A와 B와 내가 가져가는 모든 금액을 다 빼주고 나면은 12,000원을 받게 돼요. 그래서 요 그림에서 많은 분들이 S가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당연한 걸 왜 물어보나. 얼마 전에 사업 설명했던 사람도 당연히 또 S가 많이 받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계산해보면 그렇지 않죠. 근데 이제 자기의 정당함을 어필하기 위해서 갑자기 제 펜을 뺏어가지고 S 옆에 막 사람을 그리면서 이렇게 하면 더 많이 받는 거 아니냐며. 당연히 노력 많이 하면 많이 받겠죠. 왜 되게 안 나오네요, 이게. 네. 그래서 가입수가 매출순이 아니라 오로지 노력에 의한 수입으로 수입이 결정이 된다. 그리고 S가 없어도 내가 없어도 받아가는 수입은 똑같고 아주 공정한 수입의 분배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조금 확장해서 보면 나를 포함한 7명이 같이 제품을 쓰게 되면 9%에 해당되는 캐시백을 받아서 12만 6천 원. 똑같이 친구들 6명 나눠주게 되면은 9만 PB. 제가 지금 돈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9만 PB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렇게 한 9%의 볼륨을 이런 방법으로 만들면 3명한테 전달한 이런 방법으로 만들면은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고 하고 이렇게 샘플 키트를 선물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샘플 키트가 9% 정도 하는 소비자나 아니면 초기 사업자에게는 정말 큰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이 샘플 키트를. 제가 봐도 되게 탐나게 이쁘게 와요. 그래서 조금 더 열심을 내셔서 31명이 되면은 620만 포인트를 모으게 되고 15%는 93만 PV 매출을 달성을 하게 되고 똑같은 방식대로 친구들을 모두 다 빼주고 나면은 57만 PV가 남게 되죠. 그런데 저는 사업을 진행했을 당시에 저희 집이 이제 4식구거든요. 엄마, 아빠, 우리 언니. 근데 집에 4식구인데 아이디가 3개였어요. 우리 엄마, 저, 언니. 그러면 제 아이디로 살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너무 안타까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시는데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안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30명이 20만씩 쓰니까 600만 점, 15% 90만 원, 90만 PV. 그다음에 똑같이 아까처럼 친구들 다 나눠주고 나면은 54만 PV가 남아요. 아까 내가 썼을 때는 57만 PV, 안 썼을 때는 54만 PV. 사람들이 아메이 해서 얼마 벌어? 먼저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이제
뭐 수입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럼 얼마나 물건을 많이 쓰니? 다음 질문 이거거든요. 뭐 저도 사람인데 제가 양치를 하루에 10번을 하겠습니까? 머리를 3번을 감겠습니까? 생필품이기 때문에 쓰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쓰지 못한다 하더라도 캐시백이 많이 줄어들지 않죠. 그래서 아메이 캐시백은 첫 번째는 내가 쓴 만큼, 두 번째는 내가 광고한 만큼 캐시백이 주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6명 하는 거 좀 힘드니까 3명만 줄여서 이렇게 해도 브론즈 빌더라는 핀이 되고 현재 아까 보였던 그 포인트에서 30%를 더 업해서 받을 수 있는 아주 초기 사업자분들께 유리한 그런 플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확장을 해서 보면 총 회원수는 79명이 되고 1580만 점을 달성하게 되면서 300만 원이 넘어가는 캐시백을 받게 돼요. 캐시백이 이게 전체 생기게 돼요. 이게 광고와 유통에서 오는 부분이라는 거죠. 똑같은 방식대로 다 친구들을 나눠주고 나면은 내 통장에 나한테 192만 PV가 생기게 되죠. 근데 제가 지금 계속 PV에 대한 이야기만 해드렸는데 헷갈리실까봐 카탈로그를 보시면은 BV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이 BV가 뭐냐면 PV는 포인트 레벨을 결정하는 숫자고 BV는 보너스 금액을 결정하는 숫자인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 레벨 몇 퍼센트인가가 결정이 되었으면은 그 결정된 퍼센테이지가 BV에 곱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까 계산한 그 PV보다 약 1.73배 많은 금액을 캐시백으로 통장으로 받게 되시는 거고 또 5월부터는 수익성 지수가 지금 다시 조정이 돼서 1대 1.78.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일을 해도 좀 더 많은 캐시백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개념이 아메이를 흉내내는 다른 회사는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이렇게 감안하는 것이 굉장히 아무 데서나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안전하고 멋진 마케팅이라는 거. 그래서 1년에 한 번 1000만 PB를 달성하시면 SP, 3번을 달성하시면 GP, 6번을 달성하시면 PT. 여기까지는 3번을 연달아 달성을 하셔야 되고 제가 PT가 됐을 때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네. 그래서 그날 이제 PT를 달성하고 엄마랑 아침을 이렇게 먹으려고 같이 차리는 이런 아직도 그날이 기억이 나요. 이렇게 막 차리면서 엄마 나 회사 그만두고 그냥 아메이만 할까 봐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또 우리 엄마가 뭐라 그랬냐면 그래 너 맘대로 해. 네, 그 한마디로 현재 우리 엄마가 많은 혜택을 누리고 계시죠. 제가 왜냐하면 직장 다니면서 PT까지 했기 때문에 그 다음 핀도 직장을 다니면서 할 수도 있었어요. 뭐 직장 다니면서 다이아몬드까지 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계시잖아요. 근데 조금 더 이곳에 발을 깊게 담그기 위해서 그리고 직장이 저는 싫었거든요. 저한테 이렇게 부당하게 이제 일을 좀 시키고 저의 자유가 없는 그곳이 싫었기 때문에 그곳을 탈출해서 바로 그 다음 회계연도에 파운더스 PT까지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경험을 토대로 3명의 새 레그에서 파운더스 PT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면은 파운더스 에머럴드 또 한 번 더 도와서 이렇게 6명을 돕게 되면은 파운더스 다이아몬드가 되고 연봉은 한 2억 정도 되죠. 그래서 아메이의 수입은 네, 내가 쓴 만큼, 그리고 내가 알린 만큼, 내가 도운 만큼에 대한 수입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메이를 뭐 치아, 퐁퐁, 다이아몬드 다 이렇게 아시더라고요. 알긴 알지만, 근데 그렇지 않고 그 가운데 정말 많은 과정들이 숨어 있고, 그 다이아몬드라는 핀의 의미는 많은 사람들을 도왔다. 그래서 우리가 그 도움의 어떠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경의를 표현한다고 해야 되나? 그 노력을 표현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되면 다 기립박수를 치잖아요. 그런 일이라는 거를 제가 간략하게 오늘 설명을 해드렸고, 제가 이렇게 강의를 준비하면서 오늘 명절 전날이라서 되게 코어 리더님들 오실 것 같은 거예요. 좀 그렇지 않으신가요? 오늘 처음 오신 분 혹시 계시나요? 네, 계실 수도 있지만 그분은 코어 리더님이 되실 것 같고 또 제가 생각하는 요즘에 느끼는 그런 아메이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 어치버스 데이에서 김종원 리더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무중력 상태에 발이 동동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얘기를 조금 제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아메이는 어떤 회사인가요? 네, 막 이렇게 속으로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아메이가 여행사처럼 느껴져요. 얼마 전에 저희 스폰서님이 다녀오신 여행 사진을 몇 장 가지고 왔는데 공항에 내리면은 이렇게 의전 차량이 이름을 쓰여져 있는 그 차량이 나와서 반겨주고 호텔 방에는 다양한 먹거리와 이런 이벤트 상품들이 놓여 있고 또 이렇게 현지에서 쇼핑하라고 또 돈을 줍니다. 밥 먹으라고 돈을 주는데 이 돈으로 밥을 다 먹지 않고 쇼핑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멋진 뷰. 그냥 보기만 해도 마음이 깨끗해질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스폰서님의 귀여운 발가락. 어, 저도 갔다 온 여행을 한번 좀 정리를 해봤는데 네. 저는 첫 번째 여행이 코타키나발루였거든요. 네. 근데 이때 결혼을 안 한 상태였기 때문에 엄마랑 아빠랑 같이 갔습니다. 음. 부모님 모시고 막 여행 가고 싶잖아요. 해외여행. 그쵸? 다 우리 효자 효녀신데. 근데 진짜 모시고 가보셨어요? 진짜 힘들어요. 아이를 데리고 가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아이들은 말을 안 듣면 내가 막 잡아 끌고 와가지고 막 엉덩이를 때려서라도 안 치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어른들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갔던 여행 중에 가장 좀 힘들었던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어쨌든 뭐 좋았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효도할 수 있어서. 그리고 두 번째 여행은 네, 두 번째는 이제 크루즈를 탔는데 제가 여행을 많이 다닌 사람은 아니지만 진짜 다시 가고 싶은 여행이 크루즈였거든요. 음. 저는 제 집순이여가지고 아메이가 되게 체질이 안 맞는 사람이에요. 집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집을 치우고 그냥 집에서 가만히 있고 이런 거 좋아하는데 크루즈는 내 방에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그 안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때도 결혼을 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혼자 갔습니다. 예. 그래서 요 배 안에 싱글로 여행을 온 사람이 저랑 또 한 명이 있었어요. 그분은 잘 하고 계신가 모르겠는데. 예. 그래서 여행 점수를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반만 하면 안 되냐. 이런 얘기도 본사 직원들한테 드렸는데, 우리 자유가족 희망 보상, 가족을 이루라는 그런 말씀을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해서 다음 여행은 한 번만 넘겨주시겠어요? 네. 발리를 다녀왔는데, 이때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말에 결혼을 하고, 여행이 11월 달에 잡혀 있어서 그냥 신혼여행을 리더십으로 갔어요. 근데 가족여행이어가지고 엄마 아빠를 데리고 갔습니다. 네, 신혼여행을. 뭐 좋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여행은 두바이였는데, 실은 여기 앉아 계신 분, 제 파트너님이 두바이를 여행을 가려고 이렇게 계획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걸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근데 두바이가 일단 거리도 뭐 가깝지 않은 거리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 좀 되게 비싸잖아요. 그래서 좀 시간을 내는 것도 여의치 않고 해가지고 어쨌든 못 가게 되셨는데, 아메에서 두바이를 가게 된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니 혹시나 이런 것 때문에 그분이 후원이 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파운더스 PT로 여행을 이렇게 4번을 갔거든요. 근데 이게 사업을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생각을 해도 진짜 쉽지 않은 그 볼륨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됐냐. 다음 여행을 제가 갈 수가 없었어요. 이 파운더스 PT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더 이상 여행 접수가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국 아메이가 되게 기가 막힌 플랜을 다음 해결연대 준비하고 있잖아요. 너무 다 기대되지 않으세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다 여행 갈 수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전 진짜 그렇게 될 거라고 믿거든요. 그래서 한 번 가기 힘든 두바이를 다음에 또 오라 그래가지고 정말 역사적인 이 순간에 제가 또 함께 할 수 있었고 또 이제 코로나를 쭉 거쳐가지고 이제 또 삿포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간 여행은 삿포로가 실은 처음이에요. 두바이도 애들 다 놓고 갔었고 부부 여행이었으니까. 심지어 저기 두바이 두 번째 갔을 때는 우리 애기가 첫째 애가 100일이었어요. 여행지에서. 애가 100일인데 이렇게
애 너무 서운해하지 않을까? 모른다는 거죠. 애는 100일이라니까요, 100일. 그래서 그냥 눕혀놓고 잘 다녀왔고요. 그래서 되게 아이들이랑 가는 이 여행이 저는 되게 어쨌든 기대가 돼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또 그 다음 여행에서도 계속해서 성장해서 사진에 남아있을 그런 모습들이 기대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 엄마가 전적으로 아이들을 지금 케어를 해주고 계시는데 실은 너무 죄송한 게 본인의 삶을 좀 누리지는 못하고 계세요. 애를 봐주셔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리더십을 간 동안에 쉬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똑같은 기간 동안에 엄마랑 아빠랑 언니랑 형부랑 저희 조카 둘이랑 다 대만을 보내버립니다. 전액 지원. 예. 그래서 엄마랑 아빠는 비즈니스 태워드리고 나머지 네 명은 저희 사업에 기여하는 게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코노믹을 타고 가는데 그냥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의 리더십 세미나를 제가 이제 또 기획해가지고 보내드릴 예정이고, 제가 가장 강한 목표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제 위주로 우리 집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행 별로 이렇게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저희 스폰서님도 늘 자기 여행 별로 안 좋아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은 아메이에서 이런 거는 좀 어떠세요? 유튜버 활동 해보셨나요? 저도 제 인생에 없었던 이런 일들을 아메이를 만나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쪽에 오른쪽에 있는 나를 사랑하는 시간은 코로나 기간 때 핀업하신 분들을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인터뷰를 본사에서 진행한 건데 그거 조금 먼저 보고 사업이 아니었으면 내 자신에게 이만큼 투자했을까? 아마 다른 지출보다 우선순위에 밀려서 나를 돌보기 좀 힘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품을 전달하면서 아이와 남편을 먼저 챙기고 나서야 본인을 챙기는 엄마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분들에게도 꼭 사업을 함께 제가 전달을 하고요. 아메이를 만난 이후에 건강하고 아름다워지는 제 자신이 귀하고 사랑받는 존재로 거듭나고 있음을 느낍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고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투자하고 아껴주는 것이 사업의 툴이 될 수 있다는 게 정말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실은 이 영상을, 내용을 너무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보여드리기 싫은 이유가, 머리 스타일을, 거기 가면은 만져주거든요. 근데 너무 저기 막 센 모습으로 해놔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많은 저거를 이제 제 프로모션을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한테 막 뿌렸어야 되는데, 좀 머리가 창피해가지고 못하겠는 거예요. 하지만 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스폰서님이랑 이제 나이 차이가 좀 이렇게 나잖아요. 근데 우리 스폰서님이랑 비슷한 나이 또래를 같이 후원을 하려고 얼마 전에 이제 동행을 했는데, 아메이가 아니어도 관리를 할 수 있는 건 알아요. 근데 좀 아메이라는 이 툴이 있으면은 나를 관리하기가 좀 쉬워지죠. 그쵸? 네. 그래서 그 안에서 관리를 하신 우리 스폰서님과 그렇지 않은 분들을 이제 비교해서 봤을 때 너무나 확연하게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일단 육안으로 봤을 때 건강해 보이지 않아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건강한 게 결국엔 아름다운 거잖아요. 네. 그리고 몸매 또한 아름답지 않더라고요. 피부며 머릿결이며 모든 것들이. 예. 그래서 아메이가 진짜 막 엄청 고생해가지고 일반 자영업도 다 고생하잖아요. 돈 벌려고. 근데 그렇게 다 돈 벌고 나면 몸이 망가지더라고요. 얼굴이 늙더라고요. 근데 아메이는 오래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젊어지고 이뻐지고 세련돼지죠. 그래서 저도 과거의 모습을 나중에 다이아몬드가 되면 이제 공개하려고 깜짝 놀라실까 봐 지금 공개를 안 하고 있는데 나중에 다이아몬드가 돼서 저도 이렇게 다듬어지지 않았던 솔직히 20대는 뭘 해도 이쁘지 않나요? 아니더라고요. 아메이를 통해서 더 이뻐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진을 제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고 싶고, 저도 아메이가 아니었으면 그냥 평범한 주부의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니기 싫어하는 직장을 꾸역꾸역 버티다가 이제 출산을 핑계로 주저앉아가지고 지지고 먹고 애들이랑 하다가 남편이 오면은 그 육아 스트레스를 지르고 하루의 마무리를 치맥으로 했을 텐데 제가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를 낳고서 바로 살이 빠지더라고요. 평소에 건강했기 때문에 원래 건강하면 살은 빠지거든요. 그래서 나 자꾸 왜 살이 찌지? 이거는 건강이 무너지신 거예요. 그래서 건강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노력하시면 되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제가 강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몰랐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강의를 제가 하는 사람이 됐고 이렇게 큰 행사
무대에 사회를 보는 경험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진짜 연예인이 아니면은 못할 이런 레드카펫을 밟아보는 진짜 귀한 자리에 초대가 돼서 레드카펫을 밟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제 뒤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그 찰나를 놓치지 않고 이렇게 셀카를 찍었고 저한테 어깨를 만져주신 그날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네요. 제가 실은 처음 이렇게 가까이서 뵌 건 아니고 아주 예전에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엘리베이터를 같이 탄 적이 있거든요, 이분이랑. 근데 너무 놀래가지고 막 지금도 너무 놀래는데 그때는 더 놀랬겠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여서 소리만 지르다가 씨 이러고 그냥 마무리를 지었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조금 컸다고 셀카까지 찍을 수 있는 정신이 남아 있더라고요. 예, 다음에 만나면은 정말 더 다정하게 찍을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 다 나는 그 아이기 때문에 다 관심이 없고 귀찮으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분 계세요? 나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하시는 분? 손 드신 분 아이 아니에요. 아이는 손을 안 듭니다. 예, 예. 근데 이거는 싫어하실 분이 없을 것 같아요. 네. 금도 주더라고요, 아메이가. 예, 우리가 제품과 돈이 오가는 일로 보이지만 실은 아메이에 진짜 많은 모습들이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하고 온 이 목걸이도 아메이에서 받았죠. 그래서 금은 싫어하실 분이 다 없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뭐를 원하든 그 이상의 것으로 아메이는 다 준비해 놓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회사의 철학, 자유가족, 희망보상 이 안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보상을, 이런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이거를 물어보십니다. 치약 뭐 써? 치약 뭐 쓰세요? 이제 물어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 물어보면 대부분 어떻게 대답하는 줄 알아요? 아, 진짜요? 저는 이렇게 물어보면은 어떻게 대답하냐면, 집에 있는 거 그냥 쓰지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본인이 어떤 치약을 쓰고 있는지 몰라요, 심지어. 근데 아메이 치약을 갖다 대면 엄청나게 날카로운 갑자기 그 분석가가 돼가지고 이렇게 덤벼들잖아요. 근데 보통 본인이 뭘 쓰는지 모른다는 거죠. 오프닝 멘트로 요 멘트를 이용하시면은 쉬울 것 같아요. 이제 명절에 또 친인척들 만나시잖아요. 네, 만날 때 요 멘트를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아메이가 이렇게 오픈이 되기만 하면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오픈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네, 근데 요 멘트가 저는 아주 사업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잘 사용을 해오고 있는 멘트예요. 기사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폐지 수집 노인이 42,000명 정도 된대요. 근데 그분들이 한 달에 버는 수입이 15만 9천 원을 벌고 있다고 하네요. 기초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 노후 소득 보장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 다 내고 있지만 그것이 나의 노후를 보장해 주리라고 믿지 않으시죠? 그래서 노후 대비를 충분히 하지 않거나 갑자기 큰 비용 지출이 발생하면 누구나 죽는 노인이 될 수 있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분들이 여기 이 뒷모습에 보이는 이 할아버지가 나는 한 77쯤 되면 폐지를 주워야지 이렇게 살아오지 않으셨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한 20대 후반 정도 되면 아메이를 해야지 이렇게 저도 처음부터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세상은 흘러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나이를 먹어서 폐지를 제가 너무 극단적인 예를 가지고 오긴 했지만 폐지를 줍는 거 하고 치약 뭐 쓰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 하고 뭐가 더 쉽냐는 거죠. 쉬운 일 그냥 하자고요. 그죠? 도자기 고개 선생님의 실험 이야기가 이 책에서 나오는데 한 그룹은 양으로만 평가를 하고 한 그룹은 질로만 평가를 했어요. 근데 미적, 기술적, 섬세한 면에서 최고의 작품을 제출한 학생들은 모두 양 중심 그룹에 속해 있는 작품이었다는 거죠. 너무 이렇게 완성도를 위해서 말을 아끼고 오픈을 못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용기를 내서 오픈해 보시고 이야기를 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 어떤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을 그냥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행동의 그 질을 따지는 거는 다이아몬드가 된 이후에 해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아직은 질보다는 양에 도전을 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고 유튜브 채널명이 뭐라도 해야지 라는 채널명인데 살림 유튜브거든요. 저는 살림을 뭐 즐겨 하진 않지만 요거 보는 거는 좋아해요.
그래서 되게 마음이 정화가 되고 미니멀 라이프로 사시는 분들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보면은 이스프링 정수기 보이세요? 싱크대에. 예, 이분 이렇게 미니멀한 라이프를 사는 분도 이스프링을 쓰십니다. 그래서 뭐라도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집을 나설 때 이렇게 가방에 샘플, 그다음에 사업 설명할 거 이런 거 늘 챙겨서 다니거든요. 그래서 샘플을 다 못 주고 들어오는 날도 있고 사업 설명을 못 하고 들어오는 날도 있지만 뭐라도 하려고 이렇게 챙겨서 나가는 일을 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재밌는 에피소드 하나 이제 예전에 했던 얘기를 좀 해드리면은 프로틴이 새로 출시가 됐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요리에 이용하라고 하더라고요. 보통 베이킹이나 아니 뭐 계란찜이나 뭐 이런 데 이제 요리를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아무것도 모를 때, 진짜 결혼하기 전에 살림에 아무것도 모를 때 프로틴 어디에 넣냐면 잡채에 넣은 거예요, 잡채. 산뜻해 하는 그 잡채가 새속 텁텁하게 바뀌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잡채를 먹고요, 사업을 하러 나오셨다니까요. 그 가장 베이직, 찹쌀 케이크. 찹쌀 케이크를 또 제가 파트너 집에 가서 해주겠다고 호기롭게 갔는데 딱 잘 익었어요. 근데 이제 뒤집어야 되잖아요. 근데 기름을 안 바른 거예요. 그 팬 얼마나 딱 붙어 있는지 열심히 뛰긴 뛰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게 공이 되더라고요, 공. 찹쌀 공을 그래서 같이 둘이 앉아서 뛰어 먹으면서 그래도 맛있다며. 근데 그 찹쌀 공을 먹은 분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진짜 저도 좌충우돌하는 시간이 너무나 많았고 그런 하루하루가 모여가지고 지금 제가 여기 서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크루즈 여행을 도전할 때 제 핸드폰 그 화면에 크루즈의 내부에 이렇게 똑같은 곳을 제가 화면으로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크루즈를 타서 여기서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현재 제 핸드폰 화면은 이렇게 지중해 크루즈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매일매일 보면서 제가 지중해 크루즈를 타는 모습을 상상하고 또 우리 아이들이 푸꾸옥에 가서 놀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고 또 제가 지중해 크루즈에 가 있는 그 기간 좀 길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우리 엄마 아빠와 근데 좀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우리 애들을 데리고 가지만 크루즈는 애들을 데리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머리를 잘 굴려서 요 아이들을 다 데리고 모두 다 여행을 보내버릴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제가 지금 계속 궁리하고 있는데 내가 꿈을 꾸면 결국 이뤄지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꿈을 꾸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거 한 번만 눌러주세요. 재밌는 영상이잖아요. 근데 그 영상에 제목이 있어요. 제목이 열심도 중요하지만 스마트함이 더 중요합니다. 내 인생에 빵빵거리는 사람마저 나의 성공에 기여하게 만드세요.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너무 공감 가시죠? 지금 여러분들한테 빵빵거리는 인간들 있잖아요. 그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성공에 기여하게 만드시면은 여러분 꿈 다 이룰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뭐 연휴니까 5분 일찍 끝내도 괜찮으시겠죠? 가장 대답을 크게 하신 것 같아요. 마지막 장표입니다. 두려움을 모르는 리더가 되려면 이를 밀어놓고 싶은 본능을 떨쳐야 합니다. 일단 첫 발을 떼어놓고 부딪혀 보세요. 그 두려움의 실체가 뭔가요? 두려움의 실체. 치약 못 써? 이거잖아요. 예, 별로 그렇게 두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요 멘트로 명절도 잘 보내시고 정말 좋은 PB가 뜨는 명절 보내시고 2024년도 또 정면 돌파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